많이 추우셨죠? 북쪽에서 찬 공기가 내려오며 오늘 바깥에는 올 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씨가 찾아왔습니다. 오늘 시장의 전반적인 날씨는 어떨까요? 먼저 오늘의 업종과 섹터별 날씨입니다.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지난 4일부터 16일까지를 기준으로 국내 증시 거래량 상위 10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정치 테마주였을 정도로 관심이 뜨거웠습니다. 다만 종목별로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고 오늘도 인물별로 날씨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원식 테마주로 묶인 종목들 급등 보여주고 있는데요. 정치 테마주는 워낙에 주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겠고요. 테마단에서는 탄소 포집 관련주들 구름 한 점 없이 쾌차홍합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일론 머스크가 탄소 포집 분야에 대한 투자를 지속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면서 그린케미칼, 에코바이오, 캠트로스까지 급등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뉴욕 증시에서 양자 컴퓨팅 랠리가 나타난 데 따른 훈풍이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자율주행 역시 미국발 기압의 영향으로 맑은 하늘입니다. 또 탄핵 전국 속에서도 선방한 조선주들도 오늘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다음은 특징주 날씨 보겠습니다. 온코크로스가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자체 개발한 AI 플랫폼을 통해서 신약 후보 물질이나 이미 개발된 약물에 대한 최적의 치료 범위를 발굴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발사인데요. 상장 첫날부터 공모가를 훌쩍 웃돌며 오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LG전자도요, 맑은 하늘입니다. 1차 밸류업을 발표한 지 2달여 만에 두 번째 밸류업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내년 중 자사주 약 76만 주를 소각하겠다는 내용과 인도 법인 IPO를 추진 중이라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오늘 현대차도 장 초반부터 맑은 하늘이 나타났습니다. 국내외 위기를 연말 최대 생산으로 돌파하겠다는 방침을 제시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가 되고요. 오늘 시장 안에서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구름이 지나고 있는 종목 코아스템 캐몬입니다. 개장 전에 최종 임상 발표 전 공개하는 일부 핵심 지표를 통해서 루게릭병 줄기세포 치료제인 뉴로나타 아래 임상시험 3장에서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소식을 공시했는데요. 개장 직후 하한가로 직행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 종목별 날씨 전망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펄어비스입니다. 회사의 주가 성장 동력이었던 이 붉은 사막 출시가 당초 예상보다 지연이 되면서 투자 심리에 악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증권가의 날씨 전망이 한 달여 만에 목표가 하향으로 돌아섰고요. 증권사에서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회사의 소통 방식을 지적했습니다. 특히나 키움증권은 최선호주에서 이 펄어비스를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금호석유입니다. DB금융투자에서는 당장의 수요 개선을 기대하기 어려워지고 또 대내외 요인으로 인해 올 4분기 실적이 시장 컨센서스를 밑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목표 주가를 14만 8천 원까지 하향 조정했는데요. 다만 극심한 시황 부진에도 흑자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 또 우량한 재무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바닥을 좀 고민할 시점이라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를 유지했습니다. 마지막 종목은요, CJ 프레시웨이입니다. IBK 투자증권에서는 먹구름이 점진적으로 좀 거칠 것으로 바라봤는데요. 우선 내년 업황이 근본적으로 좀 개선될 것으로 보기는 어렵지만 1분기 저점을 찍고 점차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고요. 올해 외식 경기 둔화 그리고 병원 급식 여파에 따른 기저를 감안한다면 CJ 프레시웨이의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바라봤고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며 투자 의견의 매수, 목표 주가 4만 8천 원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증시 예보 전해드렸습니다. 마켓 웨더 김나희였습니다.
네, 마켓나우 3부 함께하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데일리 하시탁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이슈와 섹터, 관련주까지 총 정리해보는 시간입니다. 데일리 하시탁은요,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합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오전장 점검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시장에 상반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물 기준으로 해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좀 엇갈린 모습 나타내고 있거든요. 현 상황 어떻게 좀 분석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오늘까지 원래는 장 시작 전까지만 해도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장 딱 열리자마자 바로 외국인과 기관이 우리 코스피 시장에서 현물 매수를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조정은 좀 단기적이다라고 이제 계속적으로 언급을 드렸지만 생각보다 빨리 지금 반등을 만들어내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단은 단기적 측면으로는 좀 긍정적인 흐름을 좀 잘 보이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근데 아직까지 이제 코스닥 시장에서는 이제 외국인과 기관이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한 내일 정도까지 조금 부진한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시장 흐름에서 우리 코스피는 2,478선을 좀 넘어서서 돌파 안착을 하는지를 여러분들이 먼저 이제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우리 코스닥은 684선을 지금 잘 지지받을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장에 우리 코스닥 684선 잘 지지받고 이제 반등 흐름이 나오게 된다면 이대로 반등 흐름을 조금 더 지속하면서 720선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 우리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2,478선을 잘 이제 돌파 안착하게 된다면 그대로 60선 자리까지 2,530선 정도까지 추가적인 또 상승력을 만들어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은 이렇게 조금 혼조 국면으로 마무리되지만 내일 시장에서 잘만 흘러가 준다면 다음 주 시장까지도 긍정적인 흐름을 좀 이어갈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오늘 또 마이크론 실적 발표되고요. 내일은 저희가 또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오후장에 남아있는 전략 역시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조금 더 세세하게 대응 전략 세워보시기를 바라겠고요. 파트너님께서는 현 시장 안에서 어떤 이슈와 섹터 그리고 종목에 주목하고 계신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테마는요. AI 반도체입니다. 어제 마켓나우 3부에서도 좀 다뤄드렸었던 테마죠.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오늘도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새로운 관점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도록 할 거고요. 두 번째는요. 유리 기판입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이 주목하고 있는 유리 기판, 인텔, AMD에 이어서 브로드컴에서도 도입한다라는 소식 속에 이번 주 좋은 분위기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들 또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요. 풍력입니다. 월요일 장에서도 좀 짚어주셨던 풍력인데요. 실적과 관련해서 주목해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었거든요. CS-윈드, CS-베어링, 동국 SNC와 같은 종목 선택해 주셨었는데 관점이 좀 바뀌신 건지 혹은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주시는 건지 지금부터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AI 반도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께서 공략해 주셨던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징 랜드 계속해서 좋은 분위기를 이어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좀 새로운 관점에서 가지고 오신 걸까요? 지금 이틀 연속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좀 조정을 받으면 우리가 다시 또 새롭게 아직까지 좀 매수 안 하셨던 분들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방송에서 이 관련 종목들을 언급을 하고 있지만 11월 달까지는 계속적으로 좀 눌리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가 최초로 언급을 드렸던 거예요. 그죠? 눌리고 있었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잘 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이제 움직였던 이유가 최근 들어서 이제 지속적으로 좀 AI 반도체 관련 이슈가 좀 계속적으로 터져주고 또 반도체 쪽 관련해서 실적이 좀 양호하게 발표 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는데 지난 12일 날 이제 브로드컴이 4분기 매출 급증을 이제 발표를 했죠. 이 시기를 기점으로 다시 한번 이제 AI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시세를 조금 분출했던 측면이 있고요. 또 이 브로드컴이 이제 실적을 발표하면서
이 대형 클라우드 기업 세 곳과 AI 칩을 개발 중이다라고 이제 밝혔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AI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고 이제 밝혔기 때문에 인공지능 반도체 시장에서 대장주 엔비디아를 위협하는 기업으로 새롭게 부상을 받으면서 이제 AI 관련 종목들의 시세 상승력을 좀 이끈 측면이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삼성전자가 이 TSMC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2나노 이 파운드리 테스트 양산 돌입에 이제 양산을 돌입한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제 수주 경쟁을 현재 벌이고 있는데 3나노 시장보다 2나노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업황 어떤 그런 개선 기대감 이런 것도 좀 나오고 있는 측면이 있고 또 거기다가 내년 3분기에 엔비디아가 이 차세대 AI 칩 루빈을 이제 출시한다고 밝혔기 때문에 출시 시기를 앞당겼죠. 그래서 HBM4도 출시 시기를 한 6개월 정도 앞당겨서 내년 한 5월 정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좀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거기다가 오늘 좀 이슈가 엊그제 나온 것 같은데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연말까지 반도체 인공지능 특별법과 그리고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 이런 이제 주요 법안을 조금 조속히 이번에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오늘도 그 시세 흐름이 조금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이 에이직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 이제 이런 종목들을 지난 11월 정도부터 눌렸을 때부터 계속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죠. 그게 이제 처음에 이제 언급되었던 시기가 링크 제네시스가 이제 급등했던 한마디로 머스크의 이제 뉴럴 링크 한마디로 이제 뇌 칩을 이식하는 그 회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MPU 특히 이제 이런 이제 신경망 처리 장치 이런 인공지능 관련 반도체 쪽이 이제 부각을 받기 시작하면서 제가 첫 번째로 언급드린 게 자람 테크놀로지, 두 번째로 언급드린 게 에이징랜드 이렇게 좀 계속적으로 제가 바닥에서 완전 최바닥에서 언급을 드렸었죠. 언급하자마자 그 다음 날 막 상승 나오고 에이징랜드는 조금 눌렸다가 갑자기 또 상승력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일단 마지막으로 후발로 최후발로 조금 강력하게 움직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우리 이 이데일리 TV에서 다양한 프로에서 제가 계속 언급을 드렸던 종목이죠. 초바닥권에서. 근데 지금 강력한 흐름을 잘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수익권일 것 같은데 여기서 시세가 끝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내년까지도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일단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지금부터 관심을 가져볼 필요성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일단 에이징랜드 같은 경우에는 이 반도체를 설계하는 회사가 아니라 디자인하는 회사입니다. 즉, 이 글로벌 1위 파운드리 TSMC의 국내 유일 공식 협력사이기 때문에 이 TSMC 파운드리 공정을 사용해서 시스템 반도체를 위탁 생산하고자 하는 팹리스 기업들이 이제 주된 고객사이고 이런 이제 팹리스의 회사들이 논리외로 설계를 만약에 잘 하게 된다면 이것을 실제 TSMC 파운드리를 통해 제조가 가능한 형태로 물리적 설계를 재설계해주는 이런 디자인을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TSMC가 인공지능 반도체 쪽을 많이 제조하다 보니 이 에이징랜드가 이제 그쪽 방면에서 상당히 좀 기술력이 뛰어나다라는 것이 현재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실질적으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이 조금 증가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 그런 전망도 현재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세가 오히려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풀이가 됩니다. 최근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어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조금 조정을 받으면 33,400원 정도, 33,400원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분할로 좀 모아갈 수 있는데 만약에 조정이 조금 약하게 들어오면 35,400원인데 여기서는 조금 이제 약하게 잡으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조금 눌릴 수 있으니까 최근에 좀 상승력이 많이 나오다 보니 그래서 33,400원 정도 선부터는 조금 이제 강하게 31,200원 정도 자리까지 모아가신다면 재차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그동안에 이제 많이 눌렸던 측면이 있거든요. 눌렸다가 이제 막 상승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대로 상승이 나올 경우 이제 이전 고점 부근인 45,000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에이징 랜드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도 같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이 지금 같이 움직이고 있고 특히 이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시세가 분출이 됐고 그리고 눌렸을 때 제가 재매수 가격 라인을 정해드렸던 게 35,400원하고 32,000원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 구간 들어오고 나서 또 재차 상승력이 나온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또한 다시 재차 조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또 재매수로 나설 수 있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고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이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진짜 본격적으로 이제 시세 턴 어라운드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43,600원 정도부터 이 41,000원, 800원 요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좀 분할로 모아 가신다면 재차 중기적으로 상승 국면을 조금 취할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종목 또한 좀 많이 눌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최소한 이전 그 강력하게 하락이 나왔던 음봉의 중간값 자리인 58,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시세가 최소한 좀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네, 에이징 랜드 같은 경우 파트너님께서 바닥권에서부터 공략을 해주셨었던 종목인데요. 기존에 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이라면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셔도 좋겠다라는 말씀해 주셨고 신규로 좀 접근해 보실 시청자분들께서는 33,400원 부근까지 조정 나와 보일 때 기회를 한번 기다려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데일리아 스탁 좀 꾸준하게 좀 시청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시장이 좀 어렵지 않게 느껴지실 것 같은 게요. 뭐 에이징 랜드 자람 테크놀로지뿐만 아니라 파트너님께서 지금부터 좀 살펴볼 유리기판 역시나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주셨었던 쪽이거든요. 오늘도 시세를 받아가는 종목들 많습니다. 뭐 피로픽스, SKC, YC캠 이런 종목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파트너님 유리기판 쪽 추가적인 대응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유리기판 쪽도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좀 지속적으로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은 유리기판 관련주 이제 SKC가 오늘 최근 들어서 좀 상승력이 좀 잘 나타나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제 지켜봐야 되는데 이슈가 조금 나오고 있어요. 이제는 반도체 쪽에 원래 이제 이 SKC가 이제 본격적으로 공급을 하려고 만들었지만 이 이제 삼성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디스플레이 쪽, 마이크로 LED 쪽도 LED 쪽으로 이 유리기판을 조금 활용을 하려고 현재 좀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디스플레이 쪽까지 조금 확장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삼성 디스플레이가 이 마이크로 유기발광 다이오드 OLED 생산 속도를 조금 유리기판을 활용한 이 생산 속도를 조금 빠르게 일정을 좀 잡겠다라고 최근에 좀 발표한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SKC 앱솔릭스뿐만 아니라 이 삼성 디스플레이 향 유리기판으로도 우리가 한번 또 주목을 해볼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또 거기다가 브로드컴이 최근 들어서 이 실적 발표한 날 유리기판 도입을 검토하고 현재 테스트 중이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던 측면도 있기 때문에 이제 유리기판의 어떤 그 활용도가 본격화되고 있는 어떤 그런 측면도 있고요.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객사의 납품을 이제 시작하기 위해서 앱솔릭스, SKC 자회사인 유리기판 생산업체 앱솔릭스가 4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소량 생산에 돌입을 하게 되었고 또 이 출하 이후 이제 수율을 잘 만약에 이제 조절을 하게 된다면 원래는 내년 한 중반 정도였는데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을 할 계획이다라고 또 최근에 밝혔던 또 이제 보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앱솔릭스가 이제 내년 하반기부터 대량 양산을 이제 시작하면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내년에는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도 존재하겠죠. 왜냐하면 주가는 그 이전에 움직이니까. 그래서 올 연말 그리고 내년 연초부터 우리가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을 조금 살펴봐야 되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SKC를 지난번에 이제 미국 보조금 확정이 났을 때 12월 3일이었죠. 이때 제가 이제 긍정적으로 한번 언급을 드렸는데 이때가 아니었네요. 여기 11월 22일 날하고 11월 22일 날 그리고
12월 3일 날 2번 이때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안타깝게도 비상계엄 이슈가 나오면서 한 번 이렇게 쭉 밀렸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이제 단기 매도하고 재접근하겠습니다라고 이제 언급을 드렸고 다시 또 상승이 나왔을 때 12월 12일 날 또 긍정적으로 언급을 드렸는데 지금 그때 이후로 계속적으로 지금 상승력이 지금 잘 나타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확실히 지금 유리기판 관련 이슈가 긍정적으로 현재의 시세를 좀 끌어올리고 또 긍정적인 수급도 유입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제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좀 움직일 시기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SKC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금 이제 조정을 받으면 11만 원 정도부터 한 10만 2천 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분할로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대로 상승력이 이어지면서 13만 3천 원을 혹여라도 이제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중기적인 상승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13만 3천 원 정도 구간 돌파 여력을 먼저 보유하신 분들은 체크를 해보시고 잘 돌파가 된다면 이전 고점인 17만 원 정도 자리까지도 우리가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특히 최근 들어서 일단 이 SKC가 좀 긍정적으로 움직이면 그 따라 움직이는 종목이 이제 필옵틱스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좀 이제 강력하게 지금 상승력이 나오고 있는 종목인데 오늘도 한 11%, 12% 정도 지금 상승력이 이어지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SKC가 부각을 받으면 이 필옵틱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볼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이제 이 필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이 글라스 관통전극 한마디로 이 구멍을 뚫는 장비 있죠. 유리기판에 구멍을 뚫는 장비. 이 장비를 현재 지금 양산을 하고 실질적으로 이제 많은 글라스 기업에 이제 공급을 하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필옵틱스도 여러분들이 좀 같이 살펴보는데 현재 시세가 조금 이제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움직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받으면 19,200원 정도 선부터 18,300원 정도 자리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분할로 잡아볼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이 종목도 최근에 좀 눌렸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대로 상승력이 잘 이어지게 된다면 22,500원 정도 자리까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리기판, 꿈의 기판이라고도 불리잖아요. 빅테크와 함께 상용화에 한 발짝씩 좀 다가서고 있는 현 시점에서 주목해볼 만한 종목 SKC, 필옵틱스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보시길 바랄게요. 저희 마지막 테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풍력인데요. 월요일 시장에서도 파트너님께서 한번 점검을 해주셨던 쪽인데 이 신재생 쪽은요, 쉽게 손이 잘 나가지 않거든요, 파트너님. 네. 풍력 현 시점에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원래는 네. 풍력을 하지 말고 오늘 탄소 포집을 할까 그랬는데 네. 제가 못 바꿨어요. 딱 깜짝 놀라서. 근데 지금 보니까 네. 풍력도 이제는 좀 다뤄야 될 시기가 좀 도래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정권이 좀 교체될 가능성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주당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 관련 법안을 좀 내놓고 태양광은 이미 이제 문재인 정부 시대에 난개발이 많이 돼서 솔직히 태양광 쪽으로는 자금을 조금 이렇게 땡겨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별로 없는데 아직까지 이제 풍력 쪽은 이 해상 풍력 쪽이 아주 무궁무진하게 좀 남아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게 그 근처 해안가에 만약에 이제 해상 풍력을 설치하게 된다면 갯벌이 좀 망가지면서 조금 이제 어민들의 삶에 약간 문제가 생기고 이 어민들과 좀 충돌이 현재 좀 발생이 되고 있는 측면은 있지만 그래도 이 해상 풍력이 지금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야당에서 요 관련 개발을 지금 지속적으로 좀 진행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데요. 지난 13일 날 이제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해상 풍력 발전 보급 촉진 특별 법안을 야당 의원 총 24명이 발의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년에 통과가 빠르면 이제 올 연말이 아니면 내년 정도에 통과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할 것 같고 또 거기다가 인천 앞바다 해상풍력 발전 사업을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려고 더불어민주당 허정식 국회의원이 현재 이 사업 토론회까지 빠르게 지금 개최를 하고 있고 또 이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이 풍력 발전을 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지금 뭔가를 계속 지금 일을 꾸미고 있어요. 그래서 이 풍력 발전 쪽이 조만간 이 정책 이슈로 조금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태양광 업체들은 아직까지 실적이 다소 조금 부진한 측면이 있는데, 이 풍력 쪽은 한 3분기 정도, 빠르면 한 2분기 정도부터 실적이 서서히 조금 흑자로 턴 어라운드 되는 또 기조가 나타나고 있고, 또 이 풍력 터빈을 만들고 있는 유닉스라는 이제 그 좀 이렇게 적자 회사가 있잖아요. 근데 그 회사도 최근에 이제 중국이 본격적으로 좀 우리나라의 이런 기조를 조금 인식을 했는지 갑작법인을 내서 기술도 전수해주고, 그죠? 투자도 해주고, 이런 또 긍정적인 또 이슈가 나오면서 유니슨이 막 올라가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풍력 관련 종목들을 이제 좀 서서히 살펴볼 시기가 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만약에 풍력 관련 종목을 투자를 하게 된다면 저는 이제 CS 윈드를 투자를 좀 해보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는데, 일단 뭐 CS 윈드 같은 경우 제가 왜 긍정적으로 보느냐? 해외에 많은 생산 법인을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공격적으로 생산 캐파 시설을 많이 늘렸기 때문에 지금 보시면은 빠르게 매출액의 증가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 지금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지난 2020년까지만 해도 9,691억 정도의 매출액이었는데, 어느덧 지금 2024년에는 3조 원이 넘는 지금 매출액이 발생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생산 캐파를 빠르게 늘려서 그렇습니다. 근데 이 매출의 증가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증가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만약에 이제 국내 정책까지도 맞물리게 된다면 본격적으로 주가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존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자, 이렇게 빠르게 지금 매출이 증가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조금 소외됐었죠. 그렇다 보니까 자본 총계 1조 대비 현재 시가총액 1조 7천억 정도 수준으로 많이 조금 적정 주가 수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과거에는 조금 고평가 수준이었죠, 문재인 정부 때는. 근데 지금은 거의 적정 주가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에 실적 좋고 이제 풍력을 좀 밀 수 있는 그런 이제 정책적인 기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 우리가 이제부터는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1,000원대가 일단 바닥권이니까요. 이때부터 조금 서서히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가져가 보시고, 일단 뭐 중기적으로 한 6만 원 정도 자리까지는 충분히 바라볼 수 있고, 만약에 이제 단기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46,000원 정도 자리까지는 빠르게 좀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는 여력도 존재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마지막 풍력까지 진단 도와주셨습니다. 파트너님, 오늘 중요한 투자 전략들 좀 많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이 시간에는 핵심만 전달을 해주시다 보니까 파트너님의 조금 더 깊이 있는 분석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어떻게 해보실 수 있을까요? 네, 제 이제 그 QR코드를 찍고, 여기 QR코드를 찍고, 이쪽이네요. 네, QR코드를 찍고 SNS에 좀 오시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핵심 이슈와 그리고 핵심 이슈가 되는 종목들, 그리고 또 그런 종목들을 이제 많은 정보에서 조금 고르기 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제가 아침마다 종목들을 콕콕 찍어드리고 있어요. 가격 전략까지.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조금 편하게 이 시장 흐름을 읽고 종목까지 좀 선점을 하고 싶으신 분들이 혹여라도 있다면 이거 QR코드 좀 찍고 놀러 오신다면 좋은 정보를 잘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도 2종목 찍어드렸는데 그중에 한 종목이 급등이 나왔어요. 매일매일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재미나게 우리 주식 시장을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보다 깊이 있는 시장에 대한 고민 나눠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데일리 온 박정식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고맙습니다. 네, 저희 마켓나우 3부는요, 시청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투자에 대한 판단과 책임은 개개인에 있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랄게요.
답답한 포트에 한 줄기 빛이 되어줄 1313 챌린지. 안녕하세요. 캐스터 김자림입니다. 코스피의 개인 수급이 60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우리 국내 증시를 이탈해서 빠르게 해외 증시로 넘어가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 증시에 대한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의 우려감을 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장 우리 시장도 큰 변동성 없이 좀 쉬어가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에서는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룰 보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히려 탄핵 가결된 이후에 시장이 더 주춤주춤 거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 룰 살펴보시면요. 13% 상승률 목표로 해서 달려가고 있고 오늘 수요일이잖아요. 이때까지 6종목 나와 있는데 금요일까지 10종목 꽉 채워서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좋은 종목들 2가지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챌린지 6주차 현재 나와 있는 종목들부터 알아보시죠. 네, 6가지 종목들 바로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로보티즈입니다. LG전자와 손을 잡고 있는 종목인데요. 이제 LG전자가 큰 돈을 투자하기도 했고 2대 주주로 올라와 있으면서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로봇이라는 신사업을 먹거리로 선점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로보티즈 역시나 그렇기 때문에 고성장이 가능한 업종 중 하나겠죠. 성공률은 2.15%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I라는 고성장 산업과 엮여있는 폴라리스 오피스 보겠습니다. 이 종목의 경우에는 오늘장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성공률을 켜고 있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마이너스 0.33%입니다. 그렇게 큰 폭의 하락은 아니네요. 그리고 위직 스튜디오는 오징어 게임 2와도 엮여 있습니다. 여러분 오징어 게임 2 많이들 기대를 하고 계신가요? 아직 방영을 하기도 전인데 벌써부터 열기가 참 뜨겁습니다. 넷플릭스에 이제 곧 공개가 된다고 하고요. 얼마 전에 시사회도 마쳤는데 참 성공적이었다라는 이야기까지 들려왔습니다. 골든글로브 후보로도 지명이 됐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이정재가 이제 주주로 지분을 가지고 있는 업체이고요. 현재 성공률은 좋네요. 플러스 3%권입니다. 그 다음으로 함께 들어갔던 네이처셀의 경우에는 줄기세포나 화장품 쪽과 엮여 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가 이제 부양됐을 때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 하나입니다. 다만 어제에 이어서 오늘까지 추가적인 하락이 나오면서 성공률은 마이너스 4.7%입니다. 새롭게 들어간 2가지 종목들 빠르게 살펴보시죠. 일단 LS에코에너지부터 보겠습니다. 전력 관련된 업체인데 전력뿐만 아니라 통신까지 이 사업 부문에서 고성장을 이뤄가면서 역대 최대 실적을 3분기 연속 써냈습니다. 네,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유럽 및 아시아 쪽에서 해저 케이블 신사업 해나간다고 하니까요. 주목해보시면 좋겠죠. 성공률은 0.47%, 오늘장 주가상으로도 강부하권 수준에서 현재 움직이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알아보시죠. 네, 다음 종목 열어보시면요. 대동입니다. 저희가 챌린지 5주차 때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 당시에 이제 목표가에 빠르게 도달을 해서 익절 처리가 됐던 종목이죠. 다시 한번 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재건의 대표적인 종목이고 이제 트럼프 취임 한 달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수혜 기대감 엮여있는 종목이고 어제 이어서 오늘까지 하락하면서 성공률 자체는 마이너스 2.81%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종목들 총 수익률 합쳐보니까요. 지금 화면 하단에 나가고 있는데요. 마이너스 2% 정도입니다. 하지만 아직 이틀이 더 남았습니다. 13% 성공률을 위해서 이제 반전을 꾀할 수 있는 2가지 종목들은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네, 챌린지 안의 종목들은요, 저희가 매일매일 이 시장에 대한 방향성들 보면서 추가적인 대응 전략 세워드리고 있습니다.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하면서 종목에 대한 진단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트너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챌린지 안의 종목들, 일단 코스닥 쪽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대응 전략 지금 시점에서 필요할까요? 생각보다 지수는 바닥을 찍고 좀 빠르게 반등하는 흐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기존의 1313 챌린지 포트 종목들은 어제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만회하는 단계의 과정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중요한 건 이 각각의 상승 모멘텀들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상승 모멘텀까지 지속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료가 살아 있으면 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화가 됐을 때 강하게 또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들로 다수 채워놨기 때문에 1313 챌린지 포트와 함께 계속해서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일단 뭐 진입 타점이 좋은 로보티즈 2%대, 위직 스튜디오도 3%대의 성공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종목씩 파트너님의 추가적인 진단 받아보도록 할게요. 파트너님 어떤 종목부터 좀 도와주실까요? 네, 가장 먼저 로보티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로보티즈의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4%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고요. 이 상승세를 낙폭을 상승분을 이제 반납을 일정 부분 하면서 현재 약보합권대까지 이제 위치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2024년도 12월 10일부터 지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져 있고요. 거기다가 11월 19일 날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등대 캔들이 나왔죠. 이 등대봉 나온 이후에 추세가 강한 상승 추세로 전환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상승폭 이후에 상승폭을 일정 부분 축소한다 하더라도 추가 강세, 추세적인 상승세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계속해서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로보티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폴라리스 오피스부터 볼게요. 로보티즈 봤으니까. 자, 보시면 폴라리스 오피스의 경우에는 3일 연속 조금 쉬어가는 흐름인데요. 단기적인 조정 장세 안에서 이 종목 쉬어갈 흐름까지 중요 지지 라인대까지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앞서서 제가 네모칸으로 강하게 강조를 해놨던 부분이 등대 캔들이었고요. 등대 캔들이 나온 이후에 추세가 강한 상승세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하락 추세를 다시 한번 지지 라인대 받고 12월 10일부터 강한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최근의 흐름 보시면 5일선을 살짝 이탈했지만 이 121선과 11선을 동시에 지지받고 있는 선에서 이격을 좁히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격을 좁힌 상태에서 반등이 이어지면 좀 더 강한 반등까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포트 편입해놓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위직 스튜디오 보도록 할게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중에 9%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있었죠. 분봉 기준으로 봤을 때 12시까지 일정 부분 상승폭이 이어지다가 다시 한번 1시 부근에서 추가 강한 상승세가 이어졌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일정 부분 상승 이후에 상승폭을 축소한다 하더라도 보시면 2,100원에서 2,11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을 분봉 기준으로도 여러분들께서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눌리더라도 추가 지지 라인대 지지 이후에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종목 마찬가지로 표트에 편입시켜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네이처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처셀은 조금은 아쉬워요. 전일날 장중에 4% 이상 하락 이후에 오늘도 1%에 대한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2024년도 10월부터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진 종목입니다. 그 이후에 현재 비추세권에 있어서 단기적인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업황이 굉장히 메리트가 크죠. 화장품 업황에 대한 메리트에다가 이 개별 업종에 대한 상승 모멘텀까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 단기적으로 조금 더 눌리더라도 조금 더 길게 보았을 때에는 추세적인 상승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추가 반등을 기대해 보면서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LS 에코 에너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장중에 오늘 1.39%대까지 상승을 했고요. 현재 약보합권대에 위치해 있는 상황입니다. 이 종목은 전일날 장중에 4% 이상 상승 그리고 12월 16일 날 장중 6% 이상의 상승이 이어지면서 이번 달 올해 10월 달에 고점 부근을 강하게 넘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점을 넘겼던 이 저항 라인대를 지지 라인대로 지지를 받고 반등이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34,400원, 35,000원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작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 차례 눌린다 하더라도 중요 지지 라인대 근처에 있고 추가 강한 상승세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편입해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종목 대동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동 오늘 2%가 넘어가는 조정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은 마찬가지로 중요 지지 라인대가 얼마 남지 않았어요. 보시면 9,900원 라인대에 그리고 조금 더 하단부에 9,600원 라인대 이 9,900원, 9,600원 이 라인대에서는 정말 강력한 지지 라인대로 형성을 할 수가 있고요. 그 근거는 지난 고점 라인대였습니다. 지난 저항 라인대를 강력하게 넘겼기 때문에 이 라인대에서는 강력한 기술적인 반등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눌리더라도 내일 혹은 모레까지는 좀 더 강한 반등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투자를 하다 보면 예상치 못한 파도를 만날 때도 있잖아요. 그 안에서 어떻게 방향성을 올바르게 잡고 헤쳐나가느냐가 참 관건인데요. 챌린지 안의 종목들, 전략들을 매일매일 이렇게 업데이트를 해주신다는 게 저희 1313 챌린지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고요. 투자 전략에 대해서 보다 더 구체적인 좀 피드백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파트너님과 함께 하시는 이 등대 안에서 보다 자세한 투자 전략 받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참여해 보시면 제가 등대에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여러 종목들에 대해서 추가 대응 방안에 대해서 제가 잡아드렸습니다. 일진연기 마찬가지로 잡아드렸고요. 필옵틱스 오늘도 급등을 했죠. 32에 35%까지도 상승권대가 나왔는데 3차 목표가까지 제시해 드렸습니다. 이렇게 1차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2차, 3차까지 계속해서 팔로우업 해드리니까 참여하셔서 정보들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챌린지 어느덧 6주 차입니다. 파트너님, 오늘 새롭게 편입해 주실 두 가지 종목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릴 종목은 바로 현대모비스와 카카오게임즈입니다. 가장 먼저 현대모비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가 전기차 충전 시 과열을 막는 신기술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 신기술로 인해서 과거에 벤츠 전기차 배터리 폭발 사고로 인해서 많은 좀 인명 피해는 아니었지만 재물 피해가 굉장히 컸었는데 그런 부분을 좀 더 보완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개발을 했고요. 그다음에 카드형 스마트 키를 기존에 이제 제한된 차종에서 주요 차종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투싼, 산타페, 그랜저 등 주요 차종으로 확대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한 기대감까지 공급이 굉장히 크게 확보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가 있고요. 그리고 EV 전기차 부품 공급 거기다가 AS 네트워크 확대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실적 성장에 이어서 외형 확대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종목 기술적인 분석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할 건데요. 자, 보시면 2024년도 올해 기준으로만 보셔도 됩니다. 중요한 건 이렇게 1차 큰 파동 이후에 하락 파동이 이어졌고요. 그다음 다음 상승 파동 이후에 다시 한번 하락 파동이 이어졌고 그 이후에 8월부터 10월까지 저가를 유지하면서 저점을 다진 이후에 상승 랠리가 강하게 이어지는 모습인데요. 어제 전일날 이 상승 추세의 하단까지 지지 라인대까지 정확하게 지지를 받고 오늘 5%가 넘어가는 상승세가 이어졌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한 상승세에 이어서 이 하단에 보시면 스토캐스틱 기준으로 이 하단이 축소했는데 가격 자체에도 마찬가지로 줄어드는 모습이에요. 이 하방이 확실히 확 줄어든 모습이죠. 그만큼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해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5%가 넘어가는 강한 상승세 따라서 이 종목 전 고점까지도 충분히 돌파를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 종목 가격 전략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 26만 4천 원, 손절가 22만 원 잡고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서 지켜보도록 하고요. 다음 종목 카카오게임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 카카오게임즈는요. 현 정권에서 아직까지 정권이 바뀌지는 않았죠. 현 정권에서 유독 이 카카오 그룹주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굉장히 크게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권에 대한 교체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뿐만 아니라 개별 종목에 대한 상승 모멘텀은 신작인 POE2가 출시가 되었고 출시된 첫날에 동시 접속자 수가 58만 명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스팀 게임 기준으로 5위까지 랭크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작이 이렇게 빠르게 성장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에 대한 실적 기대감까지 가져갈 수가 있고요. 따라서 4분기 넘어서 25년도까지에 대한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카카오 게임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기술적인 분석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부터 하락폭이 깊었죠. 22년도 6만 원대에서 현재는 19,000원대, 2만 원대도 채 닿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상승세, 이 상승세가 굉장히 대량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렇게 추세를 전환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추세 전환 이후에 눌림, 그 눌림을 중요 지지 라인 때 11월 달 고점까지 지지받고 오늘 반등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 종목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 충분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가격 전략 잡아드리면 목표가 21,000원, 손절가 17,000원 기준 잡고 이 종목 1313 챌린지 포트에 편입시켜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1313 챌린지 두 가지 종목 편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비스, 카카오게임즈 이번 주 금요일까지의 흐름 저희가 잘 챙겨드리도록 할 거고요. 참고해 보시면 또 도움이 되겠습니다. 파트너님, 시장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또 내리면 내리는 대로 좀 고민이 되는데요. 저희가 남아있는 후반전 전략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께 간단하게 어제장 미국 증시의 포인트만 몇 가지 설명드리고 오후장 전략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거래일에 이제 빅테크 관련주들의 차익 실현 매물과 더불어서 이 11월 산업 생산 지표가 예상치보다 하회를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전거래일 미국 증시는 일정 부분 하락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이게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제 곧 있으면 바로 내일 새벽이죠. 12월 FOMC 정례 회의의 결과가 발표가 됩니다. 그러면 경기가 계속해서 미국의 경기가 계속 좋기만 하고 물가가 안정화가 되면 금리를 내릴 이유가 적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경기 모멘텀의 둔화와 더불어서 물가는 안정화가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금리 인하 이후에 내년을 전망하는 점도표에서 그렇게 매파적인 스탠스를 취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고요. 현재 국내 증시에서 환율이 굉장히 크게 문제를 받고 있는데 이 환율 마찬가지로 FOMC 정례 회의 이후에 어느 정도 불확실성 제거 소멸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내년 초에 트럼프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있는데 이 취임에 앞서서도 불확실성에 대한 리스크 계속해서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단기간에 상승 모멘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조기 종식, 러시아 전쟁에 대한 조기 종식에 대한 물가 안정세까지 기대해 볼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물가 또한 안정화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따라서 이 국내 증시 기존에 크게 디커플링 되어 있던 상황에서 이제는 커플링 되어 가고 있고 오히려 전거래일 미국 증시보다 오늘 더 강한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죠. 따라서 앞으로의 국내 증시, 글로벌 증시와 키 맞추기 해 나가면서 강한 상승세 이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12월 달 산타 랠리까지 기대할 수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단기적인 조정 이후에 반등은 적극적으로 공략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다라고 보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OMC 회의 결과를 받아낸 우리 시장의 분위기도 함께 확인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일단 금리 결정 자체보다도 점도표에 조금 더 주목을 해보셔야겠다라는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오은 이용철 파트너님과 함께했습니다. 파트너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